6월 22일 일요일 도서관 퀘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 퀘스트는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 책이라던가 영화라던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퀘스트란 이름, 모험이라는 거죠. 그날 어떤 목표를 갖고 그걸 찾아서 소개한다. 그런데 이 파주적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시작한 이후로 거의 그런 걸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SF 판타지 도서관에는요, 많은 분들이 개정해 주신, 그리고 제가 모았던 그런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거의 한 2만 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실상 창고로서 쌓여있는 느낌이죠. 연희동에서 운영할 때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작품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정리하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찾는 곳이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겠네? 라는 점에서는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주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것을 정리하고 운영하면서 도서관 퀘스트를 아예 다시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이번 주엔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고소들, 고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SF 역사가 그만큼 판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SF 판타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사실 세계적으로 따져도 판타지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대 판타지는 사실상 J.R. 톨킨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아직 100년도 안 됐네요. 생각해보면. 호빗부 보자면요. 그래서 그렇지만 도서관에 나름대로 과거의 책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 책들, 옛날 생각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옛날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령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 근래 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의 그런 철학,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생각들의 대부분이 아시모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모프 때 했던 그런 생각들, SF의 상상은 당시의 기술을 넘어서지 못한다고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의 폭을 넓혀보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일부 음모론자, 고대, 초고대 문명설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봐라, 옛날 신화시대에 남겨진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 핵전쟁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양제역학을 예고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이 양제역학을 혹은 핵전쟁을 예견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을지 않을까?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그만큼 축적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혹은 미래를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작품들이라 하더라도 40년, 50년 된 작품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걸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좀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래 나아가서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근래 들어가지고 이 창작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물론 저도요, 이런 식의 세계관 관련된 책을 처음 번역을 했다거나 정리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래에는 이렇게 SF 판타지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장, 전홍식 관장의 판타지 도서관이라고 판타지에 관련된 책을 내는데 좀 두껍죠? 거의 이런 걸 벽돌이라고 보는 수준이잖아요. 네, 이런 책을 내기도 했었어요. 거기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정리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과연 오늘은 어떤 퀘스트를 달성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자, 작업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도서관을 닫을 때가 됐는데요. 사실 생각만큼 작업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워낙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작업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치울 때 가장 문제점이 사실은 이거죠. 그런데 보다가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역시 뭐 고전 얘기해드렸는데 고전에서 특히 이러한 그 동인지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정리 좀 했어요. 자, 동인지라는 것. 동인지와 상업지의 차이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뒤를 봤을 때 ISBN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ISBN이 있다는 것은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출판물이란 뜻이죠. 그리고 ISBN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수해서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동인지와 상업지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뭐 지난주번에 이 아카, 이게 1989년에 나온 동인지입니다. 아카라고 해서 PC 통신 시절에 있었던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애니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PC 통신 시절에 있었던 사이트. 근데 표지에 보면은 김진 선생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안에도 뭐 신일숙 선생님이라든가 강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의 그림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상업 작가시잖아요. 만화가시잖아요. 동인지. 얼마 전에 저희 도서관에 동인지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동인지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빅몬, 빅몬이라고 해서 괴수 동호회에서 만든 이러한 책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노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한 동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나온 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심지어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인쇄된 것인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거의 뭐 복사본이라고 해서 커피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TRPG 관련돼서 나온 책들 되게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요. 저희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과연 어떤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자, 이것은 무엇인가? 네, 2009년에 나온 화집입니다. 잘 보면 이제 그 일러스트들의 수준도 상당하고 괜찮아요. 근데 뒤를 보면 공주대 만화학부의 졸업 논문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식 출판문이 아니한 거죠. 개인이 자신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모아서 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호치키스로 중철이라고 해서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책이 얇으면 붙이는 것보다도 중철로 충분하죠. 사실은요, 뭐 이 정도 이런 정도의 그런 규모에서도 중철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과거에는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복사기에다 복사해가지고 책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요즘에 인쇄도 되게 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09년에 이런 책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미래갱이라는 책입니다. 뭐 보시면 역시 ISBN이 없어요. 가격표도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근데 보시면 뭐 곽재식 선생님의 뭐 아밀, 도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타지 단편들 들어있어요. 이 책 꾸준히 냈었습니다. 뭐 2010년도에 볼 2를 내면서 일본 SF 관련돼 가지고
사실 여기다가는 이제 이 일부 SF 관련된 글들의 상당수는 제가 쓴 글입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께서 활동하셨어요. 김현, 배명훈, 김보영의 인터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 SF 그 캐나다 출신의 작가 고드셀라 님의 단편이라던가 이렇게 사부 그 표지는 이제 김보영 씨가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뭔가 내부도 좀 더 규모가 있게 두께도 꽤 두껍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인지를 여러 가지 냈었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조이SF라는 모임에서 조이SF진이라고 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한 5권인가 4권이군요. 4권을 출간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그냥 표지도 검은색이었고 사람들의 글들을 적당히 모아서 통시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완성한 그런 주제였었습니다. 그러다 미래경 사고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ISBN이 찍히게 돼요. 그럼 미래경은 사업부터 상업지로 돌아섰네요. 그 결과 나중에 2018년에 SF 컨벤션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가격표는 붙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ISBN은 존재합니다. ISSN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꾸준하게 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ISSN은 잡지에 붙는 겁니다. 잡지나 이제 그렇다면 연재 계속 나오는 정기 혹은 비정기 간행물에 붙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ISBN이 붙었죠. 미래경 특집화라고 돼 있으니까 심한선 씨 얼굴 해서 표지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면 내부 내용도 아주 굉장히 충실하고 편집도 되게 좋아요.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독립제가 될까? 동인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요, 도서관장으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고민이 생겨요.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정리한 책들 중에서 그냥 기록만 하고 넘어갔는데 기증받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크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 카페 애니큐어라는 데서 10주년 기념으로 낸 비평 동인지라고 합니다. 자, 안에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했던 서브컬처 리뷰 및 비평 커뮤니티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기부도 받으면서 책을 냈죠. 다양한 리뷰, 칼럼, 혹은 여러 가지 작업들. 이게 나온 게 2022년에 나왔는데 전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문제점이죠. 지금도 출간되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서 모으고 있어요. 꽤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기부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끔씩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다 모으고 있는 것일까? 내가 놓치는 것은 없을 것인가? 물론 이제 도서관의 앞으로의 방향성에서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처럼 놓칠 수 있는 책들, 예를 들면 이 책은 SF 컨벤션에 2018년에 SF 컨벤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놓쳤겠죠. 지금도 책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책은 누군가 봐줘야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도서관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장소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죠.
부산에는 이제 추리문학관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소설가 김성령 씨께서 만드신 장소예요. 우리 SF 판타지 소설보다 훨씬 오래됐고 당연히 규모도 훨씬 더 있습니다. 4층 규모로 돼 있고 1층에 카페. 그런데 거기라고 하더라도 과연 추리 소설이라든가 뭐 일단 만화까지 생각하자면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물론 그쪽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건 동인지입니다. 동인 잡지로 나온 거예요. 미스터리 클럽이라는 거에서 누군가가 아마도 거기에 기증해 주셨겠죠. 하지만 과연 이런 책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작품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불안하긴 해요. 특히 이처럼 규모가 작아졌고 또 힘들다는 점에서 더더욱더 그렇죠. 제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더 정비해서 이런 책들 다양하게 기부받고 저 자신도 모으고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설사 바로 전시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언젠가는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꽤 됐지만 그래도 아직 인생의 절반은 남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희망이죠.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늙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도 당연히 늙겠죠. 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뭐 흔한 얘기로 마음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SF 판타지 도서가 좀 더 재밌게 준비하는 과정들 얘기해 볼까 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퀘스트는 성공했습니다. 도서관 퀘스트였어요. 감사합니다.